OECD라고 아시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다른 말로는 선진국 기구 또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29번째로 OECD에 가입한 OECD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OECD에서는 매년 OECD 회원국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의 움직임을 통계 자료로 뽑고 각국의 정책을 권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그 나라 경제를 분석을 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권고하는 입장입니다. 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국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경제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각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OECD에서 발표한 원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올드에이지, 노인으로 정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로 나와 있고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위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요 OECD 노인 빈곤율 1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OECD 평균이 13%가 노인, 그러니까 노인 100명 중 13명만 가난한데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중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프롬 앤 투 마우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경제개발 세대입니다. 그렇죠? 정말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앞장서서 정말 앞도 보지 않고 애국이라는 그 슬로건 하나만으로 위로는 부모님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들 키우면서 자기 노후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세대인데 딱 은퇴를 하고 보니까 두 분 중 한 분은 가난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가난뱅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OECD 평균을 보면은 2010년에 노인 빈곤율이 45.1%였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이때도 OECD 평균은 13%입니다. 2011년에 이것이 48.6%로 늘어요. 그러니까 줄어도 시원찮은데 늘어요. 2012년에 49.6%로 늡니다. 어제 발표한 것은 2012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줄어도 시원찮은데 점점 늘어. 그런데 우리 노동연구원 등에서 크게 걱정하는 것은 지금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가 은퇴해서 나오면 전부 가난뱅이로 지금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노후 세대에게 연금을 많이 주라고 권장하지만은 줄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고 줄 마음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우리 케네디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기대하세요. 자,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사정이 정부가 해주기 싫어서 안 해준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사정이 키 큰 놈 짧은 입을 덮고 잔 놈하고 똑같아요. 다리를 덮으면 가슴이 나오고 가슴을 덮으면 다리가 나오고 오른쪽 팔을 덮으면 왼쪽 팔이 나오고 지금 요 모양이거든. 그래서 다 덮을 수가 없어. 재정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세수, 텍스 레비뉴는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해. 그럼 결국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국가에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그게 애국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오늘 그래서 덕 필요리
큰 덕자, 반드시 필자, 있을 요자, 이웃 인자입니다. 이웃, 인접해 있다 할 때, 다시 말하면 덕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즉 덕 있는 사람은 반드시 친구가 있다. 덕이 없는 사람은 덕이 없는데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무지하게 모여들어요. 근데 그때 모여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덕 때문이 아니고 돈 냄새 때문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권력을 잃고 돈이 없어지면 어느샌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덕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심지어는 염라대왕까지도 이웃이 된다. 여기 빈 통이 있어요. 통이 이렇게 빈 통입니다. 여기 사람도 통이죠, 일종의.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빈 통에 물을 담으면 무슨 통이 돼? 물통. 밥을 담으면 밥통.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 아무것도 안 들고 소리만 나면 빈 깡통. 고집만 피우면 고집통, 꼴통. 똥 담으면 똥통. 그러나 여기다가 꿈을 담으면 꿈통이 됩니다. 전부 다 꿈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전부 빈통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담냐에 따라서 꼴통이 될 수도 있고 빈 깡통이 될 수도 있고 물통, 밥통이 될 수도 있고 꿈통이 될 수가 있어요. 꿈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애트미 사업은 글로벌 빅 비즈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수천만 원 벌 수 있는 게 사소한 사업이 아니에요. 빅 비즈니스예요. 요 빅 비즈니스냐 아니냐를 인식하느냐 인식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질 수도 있습니다. 결코 사소한 사업이 아니에요. 자, 다음 덕필유리라는 것은 논어에서 나왔습니다. 덕불고 필유린. 덕은 애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러니까 덕을 베풀면 반드시 나중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음. 자, 덕인.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덕 있는 사람은 뭘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 라인이 빠른 속도로 크면은 내가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쩐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혹시 덕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돼. 예를 들면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는 제자가 3,000명이나 됐어. 누가 오락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모여든 거예요. 그냥 모여들었어. 그게 3,000이야 전부 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덕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덕이 있다. 덕이 없는 사람한테는 가지 않아요. 자, 다음. 자,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덕. 서양인들은 덕 비르투스라고 그러는데 이거 버추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덕은 힘입니다. 힘, 파워예요. 파워. 바로 이 비르투스는 덕이라는 신의 이름이에요. 신.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을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때 비르투스는 하드 파워가 아니고 소프트 파워예요.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는 돈과 권력이라면 소프트 파워는 존경과 인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수환 추기경을 존경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권투를 잘합니까? 근데 그분의 말씀 한마디는 국민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소프트 파워예요. 이게 소프트 파워라고. 자기 스폰서가 아무리 학력이 낮고 나이가 많으시고 뭐 하도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파워가 먹혀요. 이게 덕이에요.
자, 재승박덕. 이것은 재주는 많은데 뭐가 없다? 덕이 박하다. 이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디가 있어요? 굉장히 성공하신 분 중에 많아요. 근데 재승박덕은 재승을, 다시 말하면 재주가 아주 뛰어난 분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세를 합니다. 근데 반드시 말년이 안 좋아.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꼭 배신자가 나타나. 누가 배신해요?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 배신해. 다시 말하면 측근일수록 덕을 베풀어야 돼요. 자기 파트너일수록 덕을 베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반드시 배신자가 나와. 그 배신이 아니라 그걸 찔러버린 거예요. 덕이 없는 찔러버린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누가 찔렀느냐? 비서실장. 그 다음에 이 전속부관, 운전병, 이런 사람들 사회 나와서 찔러버려요. 군에 있을 때는 못 찔러. 그렇죠? 상관이니까. 사회 나와서 그러면 사회적 매장이 돼버려요. 그게 덕이에요. 덕. 자, 다음. 자, 상덕부덕.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말입니다. 상덕부덕. 상덕은 덕이 아닌 것 같으나 덕이 있고, 하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로 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덕은 내가 너희들에게 덕을 베푼다 그런 소리를 안 는다 그런 말이고, 하덕은 덕이 없는 사람은 야 임마 네가 먹고 사는 게 내 덕인 줄 알아. 그놈은 덕이 없는 놈이다 그런 말이에요. 덕은 그렇게 말로 한다고 덕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2500년 전에 영감이 되게 정확하게 얘기해놨죠. 그러니까 신뢰, 트러스트라는 게 있죠. 신뢰를 말하는 놈은 신뢰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 너 나 못 믿어? 그렇게 이야기한 놈은 그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육감, 마음과 마음으로, 하트로 이어지는 거지. 야, 내 말 믿고. 그런데 그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신뢰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매일 아침 엄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럽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 맨날 주어 패기나 해. 시간 말이야. 그런데 그 매가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평이 없어. 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안다고. 바로 덕도 똑같은 거야. 내가 너에게 덕을 베푼다고 하는 놈은 덕이 없는 놈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다음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이게 말이죠, 하마터면 이런 양반 없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소령을 16년을 달았어. 우리 지금 장교들 있어요. 소령 16년 달면요, 요 계급장이 누렇게 바래.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소령은 계속 참모총장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더 해야 됩니까? 지금 예편을 해야 됩니까? 소령을 16년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수좋게 제2차 대전이 터졌어. 단 3년 만에 소령에서 원수까지 진급해버려. 자, 그러면 이분이 원수까지 진급했는데 재수가 좋아서 천만의 말씀. 그 위에 얼마든지 막 이 사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참모총장이. 저 사람이 어떤가 합니까? 바로 한신 장군처럼 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원숙 대원숙감이네. 바로 원수로 진급시켜서 연합군 총사령관이 되죠. 이분이에요, 이분. 그런데 이분은 왜 이분이 총사령관이 됐느냐? 그 당시에 연합군 밑에는 영국군 몽고메리 원수 같은 괴팍이 짝이 없는 사람, 드골 같은 고집불통, 패튼 같은 아주 그냥 입이 싼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 이 아주 기라성 같은 장군들을 한 대로 묶어줄 수 있는 인품을 가진 사람, 이게 아이젠하워예요. 그래서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라는 건 사상 최대 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독일이 무너집니다. 이분이 연합군 총사령관 원수일 때 참모들하고 회의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떤 쫄병놈이 밑에서 걸어오다가 담배를 입에 물고 아이젠하워 원수한테 이봐 담배 불 좀 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원수가 그 당시 어르신들 지포 라이터 아시죠? 그거 갖는 게 하나의 로망이었거든. 지포 라이터를 꺼내서 턱 담배 불을 붙였어. 그러니까 그 참모 이 육군 대장이 말이야 저놈 새끼 때려 죽인다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놈 계급장이 보이지만 저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 계급장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런데 저놈을 왜 뭐 때문에 혼내느냐 그러면 맞죠? 이게 덕이에요. 이분이 끝나고 콜롬비아 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뉴욕 가면 콜롬비아 대학이죠. 자꾸 학생들이 잔디를 밟고 다녀. 근데 그 잔디를 밟으면 처벌을 한다는 교칙이 있어. 그러니까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 다인 놈 전부 처벌을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듣다가 이 사람들아 학생들이 그 길로 다닌다면 그 길로 다녀야 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다가 길을 내주면 잔디를 밟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면 길을 내줬어. 그러니까 파트너가 뭐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 말이 일리가 있는지를 따져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되는데 이 양반은 맨날 평일에 백악관에 앉고 골프만 쳐. 골프만. 그러니까 신문에서 뒤닦았어. 대통령이 말이야. 업무 시간에 업무는 안 보고 말이야. 골프 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국방성과 국무성이 들이다 싸울 때 미국은 국방성과 국무성이 해경의 쟁탈전을 계속합니다. 싸울 때 가만히 들어보고 어느 쪽이 맞은지 판결해 주는 것. 이거 누가 해야 돼? 대통령이 해야 되죠. 두 번째, 각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히는 게 가장 좋은지 그것을 결정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놔두면 그놈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일을 하냐 이거야. 그러므로 나는 그 두 가지 결정을 하는데 골프 칠 때 생각이 잘남으로 앞으로 계속 골프를 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그걸 아이젠하워 맡긴. 그래서 참모들이 결재가 올라가면 아이젠하워는 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했어요. 왜? 나보다 잘하는 놈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 참모들은 결재를 아무렇게 올립니까? 더욱 책임 있고 올려.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한 일 없고 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거. 다시 말하면 공을 전부 부하에게 돌렸어. 그러니까 신문이 뭐라고 썼느냐? 아이젠하워는 하나도 한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아이젠하워는 점점 유리해지는가? 공을 그거 내가 지시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게 안 하고 나는 한 일 없어. 나는 골프만 쳤는데 저놈이 잘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점점 유리해야 돼. 이게 덕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고 아이젠하워 다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아이젠하워는 공화당이고 케네디는 민주당 대통령이에요. 그게 위대한 국민이 하는 일입니다. 아이젠하워가 8년을 집권했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시대 가장 강해서 미국 국민들은 이제 8년 했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로? 다른 당으로. 그래서 계속 국민들이 지그재그로 바꿔줍니다. 그게 위대한 국민이에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상? 이게 지금 퓨리처 상을 받은 상인데요. 공헌이에요. 케네디는 그 당시 대통령인데 46세밖에 안 돼. 그런데 세계 핵전쟁, 다시 말해 제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쿠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쿠바 사태라는 게 바로 미국의 턱 밑 쿠바에 소련이 핵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이걸 어찌할 것이냐는 거예요. 핵무기를 실은 배가 태평양 대서양을 지나서 쿠바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최종 결심을 해야 돼. 그렇죠? 누구에 물어볼 사람이.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그 전직 대통령이 있어. 그 사람한테 물으면 돼.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으면 3차 대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젠하워와 케네디가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뒤에서 망원 렌즈로 잡았습니다. 왜? 아무도 못해. 아무도. 참모들도 따르지 못해. 두 사람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왜 집무실에서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하느냐? 소련이 집무실을 도청하고 있기 때문에. 첩보위성으로 도청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공원에서 각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이젠하워 뭐라고 그럽니까? 포위해. 강하게 포위해. 그래서 즉각 케네디는 쿠바를 봉쇄해버리죠. 미국의 3차 핵전쟁을 각오하고 미국의 군함을 동원해서 소련의 군함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대치하다가 소련이 항복하고 물러가죠. 자, 이런 덕입니다. 이런 덕. 다시 말하면 스폰서가 파트너 너희들 먹고 사는 게 내 덕인 줄 알아. 그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야. 너희들 덕분에 내가 먹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느끼는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고 그 라인은 잘 됩니다. 잘 돼요.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음덕양보. 이거는 남모르게 덕을 베풀면 드러나게 보답을 받는다. 그럽니다. 앞에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한 것도 전부 그겁니다. 남모르게 은혜를 베풀면 드러나게 보답이 돌아온다. 이게 음덕양보인데 동양 고전에는 이게 기록만 되어 있지. 그리고 실제 예가 많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실이 실험으로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해서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건 뭐냐면 손수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인데요. 손수호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에 들에 나가서 놀다가 대가리가 둘인 뱀을 봤어요. 이걸 양두사라고 그러는데 중국 속담 미신에는 꿈에 양두사를 보면 곧 죽는다는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손수거가 이걸 보고 집에 와서 막 울어.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양두사를 봤다. 이게 나는 곧 죽을 것입니다. 일종의 미신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데 너는 그 양두사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때려 죽여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크게 성공할 것이다. 왜? 나는 보고 죽는데 다른 놈도 보고 죽으라고 가만 놔둔 게 아니고 다른 놈이 보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때려 죽여서 땅에 묻었습니다. 음덕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덕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손수호는 춘추시대 최고의 재상이 되고 초나라를 그 모셨던 장왕을 춘추시대 패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애티튜드. 다시 말하면 마음가짐입니다. 학력도 아니고 무슨 경력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고 내가 애터미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3H. 쿨헤드, 웜하트, 비전드. 자, 그래서 요겁니다. 자기 능력은 1%밖에 에디슨이 한 얘기죠. 1%. 나머지는 전부 뭐가 냐면 태도예요. 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이거 무슨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가짐만 그렇게 가지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부 하면 100이 됩니다. 100%가 되어서 신사숙녀가 되는데 신사숙녀가 되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3년 후, 5년 후에 전부 스타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